박수 한번 줄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 스페셜 토크의 사회를 맡은 개그맨 방송인 정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사회를 맡으면서 뭐 많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모를 때 대학로에서 제가 대학로라는 곳은 일군 그런 사람입니다. 아시겠지만 개그 콘서트라는 것을 대학로에서 제가 10년 동안 콘텐츠를 해서 KBS가 뺏어가는 사례로 아주 정말 악랄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당한 사례죠. 제가 그 대학로라는 곳이 아시겠지만 거의 저는 최초로 국가에서 지정한 어떻게 보면 로컬들을 모이게 하는 그곳에서 크리에이티브한 정말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나서 보면 사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행사를 바라보니까 정말 얼마나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로컬을 잘 정말 가꾸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철학을 잘 이어가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로컬 크리에이터 중에서도 만나보고 싶은 두 분을 모셔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로컬 크리에이터 살아남기 주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살아남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계속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자기 꿈과 희망,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할 수 있는지, 그게 오늘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혹시 이 중에 대부분 로컬 크리에이터이신 분들 현재 뭐 로컬 크리에이터를 꿈꾸시고 오신 분들 있나요 혹시? 계시네요. 그러면 로컬 크리에이터를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 계시네요. 다 모인 것 같아요. 3일체로. 자, 오늘의 이야기를 나눌 두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핫한 로컬이시죠?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이 성수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님이십니다. 성수동을 또 핫하게 만들었고 성수동에서 오늘 멋지게 성공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니언의 우리 여주현 대표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또 한 분은 셰프, 방송인, 못하는 게 없죠. 만능 엔터테이너이면서 이태원 경기단길을 진짜 핫하게 만들고 정말 저랑 같은 억울하게 힘들어면서 저희들한테 많은 경감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방송인 우리 홍석천 씨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앉아서 방송처럼 진행하겠습니다. 인사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성수동이랑 미아 양국에서 카페하고 있는 어니언 대표 유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수동에서는 조금 힘을 못 쓰지만 이태원에서는 조금 아직 힘이 남아있는 홍석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분 처음이세요? 처음이에요. 처음. 사실은 제가 어니언을 뭐 SNS를 통해서도 너무 오픈 때부터 얘기를 들었고 그 안에 이제 제 후배들이 어니언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갔는데 저한테 한번 가자고 해서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제 질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컨셉을 대표님이 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와 이런 사람이 있구나. 너무 알고 싶지만 살짝 너무 잘 되니까 살짝 질투가 나요. 그래서 안 갔어요. 네. 그럼 저만은 가보려고요. 그때 후배분들 다 갔다 오시고. 네, 동생들 다 보냈죠. 그렇군요. 가서 좀 알아봐라. 배울 거 있으면 배워보자. 네. 좋습니다. 우리 유 대표님은 어떻게? 뭐 방송에서 워낙 많이 보였을 거고. 네, 근데 저도 이태원 갔었을 때 네. 케이블 공식 네. 놈이 아니라 진짜 되게 입체적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 드셔보셨어요? 물론이죠. 이야. 저희 집 뭐 그런 집이에요. 요즘에 좀 힘들긴 하지만 네, 아직은 뭐 근근히 버텨갑니다. 좋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로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롤모델, 희망, 좋은 이야기 또 들어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거나 힘들거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대표님부터 이 비즈니스 어떻게 보면 성수동에 제 1호점이 여기서 좀 있어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거슬러 올라가서 어떻게 오시게 됐으며 어떻게 성수동의 그 공장을 알게 되었는지. 사실 제일 많은 영향을 받았던 건 브루클린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브루클린에 있었을 때 사업차 일 때문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가 갖고 있는 요즘 시대 말로 바이브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문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뭐 패션 스타트업들이나 기업들이 살아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지리적으로도 뉴욕을 다리 건너에 있었던 것들이 부동산 관점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2호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돌면서 성수동에 왔었을 때 그 비슷한 감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네들이 갖고 있는 러프함 그리고 지상에서 지나가는 전철들. 그래서 이곳이 굉장히 매력이 있다. 흔히들 말하는 러프함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니 근데 그 브루클린을 그렇게 가서 영감을 받았으면 그때 브루클린 땅을 사든가 했었어야지. 그 그렇지 않나요? 뭐 윌리엄스버그라든가 그쵸, 뭐 그쵸. 건보라든가 이쪽을 쭉 샀어야죠. 저는 벌써 20년 전부터 다녔던 데인데 언제부터 다녔었어요? 그때 돈이 없었죠. 아 이런 게 뜨는구나를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 그 관점이면 성수동에서 샀어야 하는데 그렇죠 샀어야죠. 당연히 안 산 거예요? 아니요? 못 샀죠. 아 진짜? 네. 바보. 그걸 샀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샀어는 여기 품 모셔요 우리. 땅줄이 너무 좋았겠다. 아니 근데 그게 몇 년 전이시죠? 한 5년 됐어요. 5년 전인데 5년 전 성수동의 그 공장은 모아둔 공장이에요. 그 예전에는 금속 공장이었고 금속 공장. 그 다음에는 신도리코라는 기업이 곱산. 네, 서비스 센터 같은 곳으로 서비스 센터. 사용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비스 센터 그 뒤에는 그냥 폐허로 남아있고 예전에 구멍가게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비밀 아닌 비밀인데 그 옆에 건물도 같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네네. 그거를 임대하면서 여기를 없애버리고 주차장으로 세워줄까라고 했던 곳이 바로 지금이거든요. 야.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래서 말씀은 안 드리고 그래서 실제로는 한 그 쓰레기가 한 저 정도까지 차 있었던 공간이어서 외관만 보지 안쪽에 있는 어떠한 공간의 구조상 알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행사하는 이것도 공장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곳은 혼다의 서비스 센터. 예, 여기가 이제 그 완전히 없어지고 이렇게 전시장으로 탈바꿈한 거죠. 혼자 나갔나요? 어디로 갔겠죠? 이게 저는 이거 뭐 정부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이거 개인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엄청난 그분도 뭐 대단하시네. 대폭으신 거죠. 이게 건물주는 아닌 것 같아요. 빌려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홍석천 씨 얘기해볼까요? 저는 사실은 대표님보다는 조금 더 앞선 세대여서 저는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촬영차 아니면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외국의 어떤 핫한 동네들을 제가 좀 95년부터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홍콩이나 도쿄 발칸야마 뜰 때라든가 그때부터 뉴욕부터 유럽까지를 다 돌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있는 동네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우리 서울은 그냥 몇 군데가 유명하긴 하지만 이렇게 핫한 골목 같은 게 없을까? 이래서 이제 처음 생각했던 게 이태원 뒷골목을 보니까 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절묘하게 섞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말고도 저 앞서서 외국에서 오신 외국인이 하던 가게들이 조금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되게 재밌는 분위기, 외국적인 이색적인 매력 있는 동네가 여기다 싶어서 거기를 이제 제 스스로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저도 그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부동산에 대해서 중요함을 몰라서 여기 어니언 대표님하고 똑같이 모든 가게를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임대해서 7년 8년 했던 가게에서 건물주한테 막 걸리고 하나도 못 받고 쫓겨나긴 했지만 어쨌든 그 골목을 한 골목을 누군가 그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새로운 컨셉의 가게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그 보람이
상당했었습니다. 아마 이 대표님도 아마 아니, 저는 그게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건 성수동이 좋았기 때문에 시작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 저도 이태원이 좋았어요. 좋았죠. 네. 왜 좋은 거예요? 비슷해서 그냥 브루클린하고 느낌이 비슷해서 딱 그거 하나였어요. 아니면 여기 뭔가 될 것 같은 느낌. 그 세월에서 흉내낼수록 세월은 좀 흉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고 마침 그 당시에는 되게 러프한 것들에 대해서 시쳇말로 좀 꽂혀 있을 때였어요. 본인이 꽂혀 있는 게 결국 올바른 이제 방향이 된 그러네요. 그게 돈을 벌고 있는 사례니까. 사실 뭐 돈을 벌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뭐 속을 들여다보면 뭐 속이 많이 썩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밖에서는 다 잘 된다고 하는데 뭐 하나 이렇게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벌써 3호점 냈었다고 하는데 머리 많이 아프실 거예요, 대표님은. 그렇죠? 어디 뭐 공황장애 이런 거 없으시죠? 그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떠세요? 저희가 아는 경리단의 매력과 저는 그걸 뭐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홍석천 씨만 느낀 경리단 매력이 뭐가 있나요? 저는 사실은 제 2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고향이 충남 청양이라고 아주 조그만 산골 동네인데 19살 때 서울에 왔을 때 뭐 누나 집에 얹혀 다니면서 신도시, 뭐 일산, 뭐 인천에 있는 중동 뭐 이런 데를 다니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독립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지도책을 펼쳐놓고 가운데가 어디지 했더니 용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태원에 방을 얻고 싶었는데 부동산이 좀 비싸더라고요, 방값이. 그래서 그분이 소개해준 데가 경리단 반지하. 그래서 그 반지하부터 95년도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동네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굉장히 서울에 이런 동네가 있었나? 내가 생각한 서울의 이미지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촌놈이니까 서울은 막 뭔가 번쩍번쩍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리단과 이태원은 옛날 느낌이 계속 남아있어서 저한테 굉장히 그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아마 성수동도 아마 대표님 그런 매력을 가졌을 거예요. 살아보진 않으셨죠? 성수동에서. 네, 성수동에서 살아서 알았고 사셨잖아요. 저는 경리단 살았죠. 이태원에서 쭉 살다가 예. 지금은 성동구에 살아요. 옥수동. 아. 이 바로 옆에. 그렇구나. 네. 근데 저는 이제 중요한 질문이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이제 성수동은 어떻게 보면 핫해진 곳이 되고요. 네. 경리단은 지금 핫해진 곳에서 많이 네. 많아진 곳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네. 성수동도 언제쯤 다시 또 이제 또 내려갈지 뭐 더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 가장 이 내리막을 심하게 걸은 데가 경리단길? 아니 압구정. 압구정. 그렇죠. 거기가 원조죠. 원조죠. 네, 원조죠. 압구정 로데오 하면 혹시 아시는 분 모르겠지만 오렌지족 하면 거기가 항상 나왔던 장소고요. 야 타! 그럼 거기서 타야 오렌지지. 그죠? 종로에서 타면 오렌지가 아니란 말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그 로데오가 솔직히 개인적 의견입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대표님은? 나 그걸 잘 모를 나이 같아. 저는 그때 안 탔던 사람이라서 아, 네, 그냥 어떠한 흔히들 말하는 지역이 혹은 요즘 뭐 길들이 잘 되고 안 되는 것들은 수많은 변수감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답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어떤 외부의 요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보다는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자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거 좀 웃긴 표현이지만 시대를 뭐 관통하는 키워드나 지금 핵심이 있을까? 그러니까 치열하게 하자고 하는 게 어니언이 가지고 있는 큰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게 없었기 때문에 조금 내리막을 건 게 아닌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렌지 족이 이제 늙어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되게 핫한 대표님이니까 맞아요. 네, 뭐 선배로서 한번 조언을 해주자면 어니언을 3호점까지 내기보다 어니언 지금 1호점 있는 땅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안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멋 들어가지고 말이야. 어디 안국 이런데 메고 앉아 있는데 나중에 쫓겨날 수 있어. 그때 아유야 빈손으로 쫓겨나가라. 내가 정신을 차리지.
제가 속마음을 잠깐 얘기한 거예요. 내 속마음이 나왔나요? 아니 근데 진짜 왜냐면 압구정에서 정말 잘했던 그 압구정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압구정에서 그게 옛날 살았잖아. 그쵸. 저 압구정 부인으로 하죠. 우리는 뭐 압구정 세대니까 거기밖에 없었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동네 골목이 가장 핫했던 게 이제 압구정인데 사실은 저는 압구정의 쇠퇴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압구정이 너무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부동산이 한번 갈아타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대기업에서 어떤 부동산들을 막 사기 시작해서 그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 그 오랜 낡은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가만히 버티면 저 기업이 내 걸 사줄 거야, 비싼 맞아요. 가격으로. 그러면서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젊은 창업자 했던 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점점 밀려나고 쫓겨나는 와중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뭐 어떤 분들은 뭐 신사동 가로수길로 넘어가고 이동한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하지만 넘어간 이유가 로데오 거리는 사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오렌지족이 뭔지는 아시죠? 특히 이제 경남에 압구정 등에 이제 잘 사는 이제 집안의 뭐 자제들이 또 유학파들이 방학 때 한 달 두 달을 오면 외제차 뭐 오픈카 이런 거 새로운 모델 끌고 와서 그 야외 테라스에 있는 카페 앞에 차를 대고 서로 아는 친구들한테 하이 뭐 잘 있었어 뭐 이런 거가 굉장히 어떤 부의 상징, 자기 위치를 과시하는 뭐 이런 거였는데 광남 그 구청에서 굉장히 잘못된 정책을 한번 썼어요. 재판단이나 뭐냐면 일방통행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방통행을 만들고 도로를 정비를 했어요. 정비사업을 그래서 들어가는 이게 원래는 옛날에 양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차가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야! 와! 뭐 이게 있었는데 이게 제 맛인데 한 군데로 들어갔다가 한 군데로 나와야 돼. 일방이 돼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맛이 없어졌어요. 지금도 맛이 없어. 없어요. 지금도 일방이에요. 그 일방이 굉장히 큰 아마 실패 패착일 거예요. 아마. 저 말고도 거기에 현장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그 일방 때문에 상권이 많이 흔들렸다라고 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관이라는 거는 나서면 안 돼요. 남에게 뭔가 하겠다라고 지들이 나서는 순간 망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알고 있는데 뭘 도와주겠다, 뭘 바꿔주겠다, 뭘 깔아주겠다, 도로를 넓혀주겠다, 가로등을 바꾸겠다.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이렇게 잘하는 사람한테 아이디어 니네 뭐 있니? 우리가 뭐 도와줄까? 물어보고 돈을 줘야 돼요. 그럼요. 근데 맞죠? 맞아요. 죄송합니다. 성동구청에서 나온 분 계신가요? 아니요. 성동구는 굉장히 잘해요. 아주 잘합니다. 제가 구청장님 만나뵀는데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성동구청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성동구 잘해. 잘해. 되게 잘해. 네, 맞아. 잘하고 되게 도움 많이 주잖아요. 언니요. 없어요?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있다고 얘기해야 돼. 있다고.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게. 사실 뭐 이 자리에 그 관스러운 분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사실 진짜 이 자리에 반은 지금 민간인의 탈을 쓴 반이 여기 있는데 그분들이 전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번 행사를 준비할 때도 관심 있는 게 너무 좀 감사하죠. 정말 관스러움을 1도 보여주지 마라. 민간이 한 것처럼 민간이 주도하게끔 해줘라고 다 뒤로 빠지신 분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볼 때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그래도 앞으로 잘 될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게 좀 판을 깔아주시고 그분들이 거기서 춤을 출 수 있게 그렇지. 저희가 많이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이천 센터장님, 네, 그죠, 센터장님, 그죠, 네, 뭐 젠트리피케이션처럼 여기 그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많이 어려웠던 곳이에요. 그래요? 정권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알잖아요 우리 진짜 여기 정말 화이팅! 자, 일로 좀 돌아갈게요. 홍석천 씨 말이 시원하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 로컬 크리에이터들한테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로컬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너무 많죠. 한 로컬 크리에이터 입장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뭐 아까 말한 관의 도움 뭐 이런 거 말고 가장 중요한 게 네트워킹이라는 걸 많이 뽑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필요한 게 뭔지, 맞다면 이유가 뭔지. 대표님은 뭐 네트워킹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가 중요한 것이냐? 그냥 네 사무점 오늘 오픈하는 게 급한 거지. 편하게. 혹시 그런 게 있어요? 먼저 한번 저는 사실은 뭐 이제 대표님들 고민을 하시겠지만 지역 상권에 함께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원주민들, 뭐 건물주님들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자신의 조그만 가게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태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동네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약간 요즘 말로 꼰대 같은, 저도 이제 꼰대가 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저 그 단어를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제 좀 소통을 하고 싶어도 잘 얘기가 안 통하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하고 내가 소통을 할 수 있을까,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늘 인사했어요.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별일 없으시죠? 이걸로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뭐 연예인 놈 하나가 이태원에 들어왔는데 또 거기다 호부 새끼가 하나가 들어왔어. 저걸 우리가 어떻게든 쫓아내야 돼. 우리 동네에 저 새끼가 들어오면 안 돼. 다 호모화 시킬 거야. 막 이랬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가게를 막 하나 둘 셋 막 이렇게 해서 뭔가 특별하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막 오는 거 보고 우리 가게도 잘 되네? 저 앞에 가게도 잘 되네? 이런 걸 직접 보시는 게 한 4, 5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으로 부딪히는 게 1등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요즘 최근에 이제 경리단계 말씀을 하셔서 젠틀피케이션 문제가 너무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작은 상인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뭐 골목이 뭐 쇠락이 되고 뭐 상권이 무너지고 하는 건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유들이.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다가 일단 그럼 우리끼리 소통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제가 인스타로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세요. 그래서 했는데 동네에 있는 분들이 연락이 막 오는데 이분들이 모이기 시작한 게 이제 80개, 90개 가게 사장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너는 무슨 어려움이냐? 너는 뭐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감사한 건 이제 우리들의 어려움을 얘기했더니 건물주님들이 진짜 그렇게 어려웠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뭘 해줘야 돼? 그래서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깎아주신 건물주님들도 생겨나고 되게 재밌었어요. 저희가 올 봄에 이제 경리단길 축제를 처음 일을 했는데 정말 재밌게 돈 한 푼도 안 드리고 물론 뭐 제가 저 연예인 동생들 다 무료로 막 행사해라 이래서 한 3, 4억짜리 행사를 공짜로 했지만 어쨌든 저 같은 사람이 나서주니까 뭔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전 너무 보람되고 저뿐만이 아니라 각 동네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살릴까는 일단 모여서 얘기를 나눠야 돼요. 서로 욕지거리를 하든 뭐 손가락질을 하든 일단은 얘기를 해보고 만나고 소통을 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이 너무 전 중요한 게 전국에서 다 오시는 다 분들이잖아요. 왔어요. 진짜.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끼리도 네트워킹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저희들하고도 뭔가 재밌는 거리를 하고 싶으신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저희 끝나고도 저희 SNS 다 열고 있으니까 열어 있어요? 개인 SNS. 개인 SNS 없어요. 그 어니언으로 가란 얘기지. 자, 어니언 가서 커피랑 빵을 먹으면서 대표님하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저도 SNS 다 열어놨으니까 저한테 막 하시면 얼마든지 뭔가 재미있는 거리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이태원 축제 하거든요. 맞아요. 그 이태원 오늘하고 내일 하는데 이제 제가 그때 건물주한테 쫓겨나고 땅 건물을 하나 산 게 있어요. 안 좋은 자리야. 안 좋은 자리가 메인 거리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
그동안 너무 뛰었어 땅값이. 그래서 나는 그지 같은 땅을 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가게 하다가 가게를 여러 개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이곳간을 많은 젊은 친구들 아니면 제2의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한테 열자. 이래서 약간 이런 문화 공간을 그냥 열어봤어요. 오. 오늘이 첫날인데. 야. 그 이름이 뭐예요? 마이 스윗이라고 곧 이름을 바꿀 거예요. 무슨 뭐 공공 프로젝트 뭐 이런 거창한 이름을 저도 하나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뭔지 알죠? 그러면 저기 스튜디오 빵빵 뭐 이런 거. 그러면 저기 서울 창경 어딨나요? 서울 창경? 네, 서울 창경이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저도 또 이번엔 SNS로 이게 제가 곧 50입니다. 저 이제 50인데 나이가 SNS 하다 보니까 막 재밌는 방법들이 너무 많고 좋은 아이디어 갖고 있는 분들이 전국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제주도 수제 소세지 하시는 돼지로 네. 그분들 만들어가지고 밤새 만들어서 오늘 갖고 와서 팔고 있고 뭐 액세서리 하는 좋네요. 공방하시는 분, 연결이 되면. 뭐 디퓨저 하시는 다 와가지고 지금 한참 하고 있어요. 좋아요. 돈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야. 받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걸 알았더라면 5만 원씩이라도 받을 걸. 아유 정말 난 물세, 화장실 막 그래서 이런 거 다 내 돈으로 다 했다. 그래서 버블스잖아. 은행이 80% 가져갔다. 내 건물이네 그게. 이자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어. 정말.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안국역에 어니언 3호점 여는 거보다 아니, 속도좀 장난하는 거. 너무 잘해서 알아요. 너무 잘해서 잘한다니까. 기쁘려고 기쁘려고 왔는데 자꾸 계속 저 빛만 보게 돼요. 저기 대표님 이 얘기 들으셨고 사실 윤석철 씨 말대로 연결 어떻게 보면 이게 로컬 크리에이터의 연결의 미학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혹시 어떤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미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 것을 추구하는 철학? 제가 개인 SNS가 없는 것처럼 사실 제가 좀 네트워킹에 개인적으로 좀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것도 좀 힘들어하고 이렇게 관계들을 잘 형성하지 못하는데 사실 성수동이 운 좋게 좀 잘 되면서 그 동네에 대한 애정들을 좀 느끼게 돼서 그래서 저희가 가장 동네답다고 생각한 미아로 가게 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미아는 어디를 모티브로 바꿨죠? 미아는 우체국 건물 우체국이죠. 우체국 건물이 있었어요? 미아동에? 너무 좋다. 그런 건물이 사실 힘을 갖고 있는 건물이거든요. 맞아요. 그 안국은 그것도 샀어요? 우체국 건물 우체국 거예요? 임대지. 심지어 이렇게 반반씩 쓰고 있습니다. 네. 우체국이 반수고. 네, 성수동을 하면서 좀 느꼈던 건 이렇게 죽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이미 없어지는 것들에 대한 애정을 좀 느끼게 됐어요. 맞아요. 네, 우체국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야. 항상 중심 지역에 있었던 것들이 점점 약해가고 가는 걸 보고 혹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인기들이 우체국에도 도움이 되고 미아에 살고 있는 되게 젊은이들이 많이 살고 많죠. 계시거든요. 거기 인구별도 엄청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커피나 빵들 혹은 콘텐츠들을 소비하는 것들이 뭐 성수동이나 압구정 이런 걸 가는 게 아니라 미아에서 좀 즐기면 좋겠다라고 해서 미아 어니언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디자이너들이나 크리에이터들과 합작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동네에 계신 분들하고. 그리고 커피조차도 저희의 오리지널 브랜드를 쓰는 게 아니라 부산이나 뭐 지역에 있는 잘 안 알려지는 로스터리들의 게스트빈을 한 7종류를 취급하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역할을 하고. 그럴 때 판매도 하시나요? 네, 판매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걸 많이 저희가 좀 가서 그 3호점 안국은 특별한 집을 또 바꾸셨죠? 네, 안국은 굉장히 오래된 한옥을 만지게 되었는데요. 누구는 뭐 포도청이다, 누구는 뭐 독립투사들이 사용했던 비밀기지다라고 하는 어쨌든 역사성이 있는 역사성이 건물이고 이거를 만지게 되면서
아직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스러운 것, 한국인들이 만드는 것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필두로 지금은 세계에서 통하는 한국인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BTS는 아니지만 뭐 BTS라든지 제가 생각했을 때 글로벌에도 통하는 콘텐츠들을 갖고 있는 분들과 많이 작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질문을 여러분께 넘기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홍석천 씨 꿈은 뭐예요? 저요? 네. 저는 한동안 꿈을 못 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뭔가 돼야 되겠다, 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갖고 살았는데 너무 저를 이제 좌절하게 만드는 주변 환경 때문에 그깟 꿈 난 꿈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느낌으로 그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방송이 됐든 맞아. 뭐 가게를 시작한 이유도 난 먹고 살아야지라는 절실함이 있어서 그걸로 한 17년 동안 외식업을 했고 또 연예인도 한 25년 동안 쭉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50이 되면서 느끼는 게 뭘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한 번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내가 번 돈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어느 이렇게 질문이 저 스스로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딱 바꿔서 제 꿈이란 걸 꾸기 시작했어요. 나이 50에. 그 꿈이 뭐냐면 19살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7만 원 들고 서울에 이제 제가 한양대 나왔거든요. 이제 학교 때문에 올라온 애가 뭐 별의별 일을 다 겪었겠죠. 뭐 위기도 있고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건 나는 굉장히 한편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성공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저 혼자 제 아이디어로 노력해서 난 너무 크리에이티브하고 뭐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이런 내 능력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알게 모르게 도와줬던 한두 살 형들 도움도 있고 후배들 따라주는 도움도 있고 내 직원의 도움도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했어요. 제가 어떤 누구에게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결정한 게 아까 제 건물에 그거를 제가 월 1,000만 원씩 이자 내야 되는 거를 그냥 다 열자. 네. 저희 누나들이 나보고 미쳤다라고 했는데 뭐 열자 이랬는데 좀 잘 되면 한 5만 원씩이라도 받으려고요. 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아무튼 거기에서 아까 우리 대표님 얘기하셨던 어떤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젊은 사람들하고 저도 이제 콜라보하고 아티스트들 우리 동네나 수도에 있는 아티스트들과